끝날 때까지 한번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한 분씩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목지에서 수인 역할을 연기한 김혜연입니다. 모두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기태 역할의 이종원입니다. 네, 영화를 끝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에그 지수가 있기 때문에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식 역할을 맡은 김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태를 연기한 배우 김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준 연기한 오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관객들이 꽉 차 계셔가지고 너무 기쁨이 기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즐거운 이야기도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빈 역의 윤재찬입니다. 오늘 재밌는 대화 많이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목지에서 세정 역할을 연기한 정다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국지 연출한 이상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도 장편 영화로 관객들과 만나는 게 처음이시고 지금 앉아 계신 배우들 중에 영화 작업 자체가 처음인 배우들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좀 젊은 팀이기도 하고 파이팅이 넘치는 분위기라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일단 8분 중에 실제로 물에 큰 공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부터 한번 가볍게 여쭤볼까요? 오늘은 다들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내 대답이다,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에는 마이크를 주저없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물에 기존에 공포를 좀 갖고 계셨던 분이 있나요? 종원 씨가 원래 네. 물 공포가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네. 뭐 엄밀히 말하면 물 공포는 아니고 그냥 공포를 무서워하고요. 물 공포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제가 극복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중 촬영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또 배우는 시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물 공포를 극복하고 살목지를 통해 공포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물이 평소에 좀 무섭게 느껴지신 분은 이 팀에는 그럼 안 계세요? 다들 괜찮으셨던 것으로 촬영 이후에 물공포증이 생겼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차차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감독님께 가장 먼저 마이크 드릴까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살목지가 실제로 있는 공간의 지명입니다. 그리고 감독님께서 이 장소와 로드뷰를 보다가 어느 지점에서 그 로드뷰의 기록이 끊긴 것에서 느낀 그 의문점과 어릴 적의 개인적인 경험 같은 것들이 합쳐져서 이 영화 각본이 탄생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시작점을 관객들에게 조금 더 자세히 공유해 주실까요? 네. 일단 그 살목지라는 공간 자체가 워낙에 괴담으로 유명했던 스팟이다 보니까 원래 알고는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 살목지라는 지명의 그 풍수적인 의미에 좀 더 저는 집중을 해서 공포 영화 기획을 하던 중에 이 살목지라는 지명의 의미가 어쨌든 죽은 나무들의 땅이라는 느낌도 있고 어쨌든 명당이라기보다는 좀 음침하고 뭔가 습하고 뭔가 그런 무서운 기운이 있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공간에 집중하는 공포 영화를 만들자고 해서 이제 살목지가 시작이 됐던 것이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도 이제 그 살목지를 본격적으로 대본을 쓰기에 앞서서 실제로 이제 살목지 한번 갔다 왔고 그 공간에서 느꼈던 실제 공포들 그 요소들 나무라던가 뭐 축축한 분위기라든지 돌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화 속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할 때 인물들이 이 공간을 좀 잘 돌아다닐 수 있는 좋은 개연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로드뷰를 원래 자주 보는데 거기서 이제 끊겨있는 길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왜 여기까지밖에 찍지 못한 거지? 에서 이제 시작돼가지고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면 로드뷰를 찍으러 가는 얘기를 하면 이 공간의 모든 공포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시나리오를 쓸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유심히 보는 것들이 영화 감독의 눈에 띄면 이렇게 항상 영화의 좋은 소재가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 경험 하나도 구체적으로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그 끈기가 영화를 탄생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 자리에 살목지 영화를 보기 전에 나 살목지에 갔다 와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신 거죠? 지금 손이 안 계신 거죠? 그럼 살목지를 그냥 알고 있었다. 실제 진영인 걸 알았다고 하시는 분 꽤 계시네요. 괴담 같은 것들을 통해서 미리 접하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한 명만 계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일단 넘어갈게요. 배우분들께 공통 질문 하나씩 드려볼까요? 이 영화는 멀티캐스팅이죠. 지금 앉아 계신 모두가 주인공인 작품이고 또한 장르 영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한두 명이 메인 캐릭터로 나서는 영화라면 이 캐릭터의 다양한 면모들을 좀 볼 시간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멀티캐스팅인 영화는 각자 주되게 담당하는 역할들이 있죠. 그게 감정일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의 상태일 수도 있고 마치 이것을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을 바꾼다면 뭐 누군가는 기쁨, 누군가는 슬픔 이런 식의 감정을 도맡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를테면 저는 수인은 굉장히 기민스러운 사람이라고 읽었고 경태는 짜증이 많은 사람, 그리고 세정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 이런 감정들로 읽어냈는데요. 배우분이 각자 맡은 캐릭터의 주된 감정에 그런 식으로 하나씩 이름을 붙여본다면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캐릭터를 만나셨을 때 가장 먼저 포착한 감정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죄책감과 침착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제일 이성을 늦게까지 잡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이 두 단어를 꼽겠습니다. 기태는 직진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안쓰러워하는 반응이 나오죠? 전 남자친구인 건 사실이지만요. 사실 제가 믿기로는 아직 미련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자친구인 것처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돌진해서 막 지켜주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들이 생각을 거치지 않고 직진으로 먼저 나오는 사람인 것 같아서 기태는 직진과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직진과 미련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사랑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김찬호 배우님. 네, 근데 생각지 못했던 질문이라 재밌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즐거움과 그리움 감사하긴 한데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다 영화를 보셨으니까 교식이라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물귀신이 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감정이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식이가 이제 목숨을 다하기까지 귀신에게 보여줬던 감정이 그리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죽은 아내를 계속 그리워하고 그런 어떤 소원을 빌고서 이제 사라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수인이가 이 친구들 앞에 나타난 교식의 모습은 그런 교식의 그리움을 흉내내고 있는 귀신의 즐거움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경태는 저도 지금 생각해봤는데 휴일, 짜증, 불만, 투덜, 죽음 이런 것들 떠오르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 단어들이 떠올랐던 게 이제 쉬는 날 일을 하는 거니까 낚시도 하면서 가볍게 하는 상황인데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클락션까지 울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투덜 또 이제 무전기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짜증 화 근데 결국 그 앞에는 죽음 그런
그러니까 제일 말을 안 듣는 사람을 먼저 죽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경태의 인물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태를 잡았을 때 굉장히 불신 쪽으로 가면 더 스피드하게 경태가 죽고 나서 더 몰입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시나리오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사랑과 분노, 억울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냥 어쨌든 형에 대한 사랑과 그것이 분노와 억울함으로 이제 표출이 되면서 제가 이제 귀신을 믿지 않는데 그 귀신을 직접 물속에까지 때려잡겠다고 들어가서 그냥 비로소 느끼는 그 귀신의 존재를 비로소 맞닥뜨리면서 느끼는 감정이 약간 억울했던 것 같아요. 진짜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형을 잃었다는 그 슬픔과 분노를 이제 표현해내면서 장렬하게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귀신의 세계로 여러분들에게 첫 문을 열어준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꾸며봤습니다. 성빈이는 불안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뭐 캐릭터를 비유하자면 불안이 같은 느낌인데요. 초반에 이제 피디님한테 사회생활 정말 잘하고 예쁨 받으려고 아양도 떨고 하지만 생존 본능이 가장 먼저 앞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든 내가 살고 싶은 게 먼저기 때문에 이제 도망을 치는 인물인데 촬영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근데 재밌게 제가 첫 영화인데 정말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게 좀 반전 있는 캐릭터라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시나리오를 보면서 세정이라는 캐릭터는 극중 인물들 중에서도 가장 감정이 뭔가 기복이 좀 심한 캐릭터라고 보여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과 후반을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당찬, 당돌함, 그리고 후반부에는 연약함, 한없이 힘이 없다. 제가 처음에 어쨌든 좀 가장 열정적으로 그 촬영에 합류해서 조회수를 꿈꾸며 어떻게 보면 야만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당당한 모습, 당찬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극이 반전되는 순간부터는 한없이 무서워하고 힘이 실제로는 한없이 없어서 연약해지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여러분들께 너무 큰 충격을 안겨주는 끝을 맞이하는 그런 인물이라서 이렇게 키워드를 3개 뽑아봤습니다. 물론 매 답변 박수를 쳐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박수는 마음으로 쳐주시는 것을 할게요. 다하브님 극 중에서 돌아가실 때 다른 분들은 그래도 깔끔하게 좀 빨리 끝나는데 다하브님 진짜 오래 갈리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민 감독님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의뢰에 떠올리게 되는 장치 중에 하나는 플래시백이죠. 뭐 과거의 삼국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공동묘지가 이런 이유로 수장됐다더라, 혹은 각자 인물들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다더라를 조금 충분히 보여주는 플래시백의 유혹이 충분히 있었을 만한 구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예 고려하시지 않은 선택지였다면 그렇게 과거를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역으로 기대한 효과도 있을 것 같거든요. 플래시백은 애초에 선택지가 아니었나요? 물론 그 유혹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그 플래시백으로 저도 진짜 얘네들 다 왜 이런지 이런 것들 다 설명해드리고 싶고 다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강했는데, 그것보다는 이 저수지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관객들이 온전히 집중하고 확 따라갈 수 있게 만들고 싶어서 그 지점들을 그냥 유추할 수 있게만 계속 남겨놔야 했었어요. 제 스스로 그게 굉장히 강렬한 유혹이었지만 어쨌든 여기서 벌어진 사건에만 딱 집중해서 봐주시고 그 외에 이 인물들 왜 이렇게 선택이 되고 어쩌다 여기까지 당도했을까를 좀 이렇게 추측해 주시는 게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 공백을 또 상상으로 채워가는 게 삼국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큰 재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거가 없음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인물은 사실 수인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인물들의 대사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기태가 물 근처에도 안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던가 돌탑 앞에서 만난 할머니는 잘 도왔네요. 물에서 죽을 뻔한 사람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교식은 너 여기 왔었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도 혜영 배우는 수윤에 가까운 과거의 퍼즐을 열심히 상상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어떻게 상상하셨어요? 네. 그 부분에 관해서 감독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 아빠와의 어떤 그 물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기억? 네, 그런 게 있다고 들었고, 그래서 그 물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사전에 그 전에 이제 사육지에 가서 로드를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물이 무서워서 이제 도망을 쳤고, 그래서 이제 교식 선배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떠넘기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죄책감이 처음부터 계속 교식에게 있는 이런 인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공포 영화에서 인물이 갖고 있는 죄책감은 굉장히 매력적인 감정이죠. 영화를 여기 계신 분들은 개봉하시면 뭐 여러 차례 다시 보실 거니까 다시 보시면서 그 수인의 죄책감을 따라서 영화를 쭉 따라가 보시는 것도 또 흥미로운 관람이 될 것 같습니다. 각본을 읽을 때 혼자서 상상한 장면과 실제 영화가 완성되고 나서 그 영화에서 느끼는 감흥은 배우들도 다를 수 있겠죠. 각본을 읽을 때 가장 무서웠던 장면과 완성된 영화를 봤을 때 생각보다 이 장면 굉장히 으스스한데 무섭게 나왔는데 했던 장면은 각각 무엇을 꼽으실지 궁금한데요. 시간 관계상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장다, 윤재찬, 김준환 세 배우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바로 질문 듣자마자 물수제비 신이 생각이 났는데요. 사실 물수제비가 무서울까? 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현장에서 여기 국민이 형이랑 정말 팔이 빠지게 한 200개 정도 던진 것 같은데, 그러면서 4일 동안 연습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력이 정말 늘어서 나중에는 그 영화에 나온 거가 저희가 던진 거거든요. 그 이렇게 따다다다 말고 저희가 이렇게 던진 게 있는데, 그거 하느라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저도 영화를 아까 아침에 보면서 이게 굉장히 무섭구나. 저도 예고편 보면서 뜻하지 않게 정말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뜻하지 않게 가장 무서웠던 씬은 물수제비 씬 같습니다. 네. 그다음 제가 볼까요? 물론 시나리오에서도 무섭다고 섬뜩하다고 머릿속으로 그렸던 장면이긴 했지만, 오늘 영화를 보면서 조금 더 제가 생각했던 강도보다 더 무섭게 여겨졌던 장면은 같이 호흡 맞췄던 성빈 역할 맡은 재찬 배우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차에서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그 표정, 그 귀신의 표정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 성빈의 그 본 얼굴이 딱 나오고, 그러면서 나오는 어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도 안 나왔을 때 그런 모먼트들이 너무 현실감 있게 다가온 것 같아서, 저는 귀신을 보기 전에 이미 그 성빈 캐릭터의 표정만으로 뭘 보고 있는지 너무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너무 명장면인 것 같습니다. 재찬 씨. 네. 정말 보면서 감탄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너무 놀라운 게 많아가지고요. 제가 비록 이런 역할을 했지만 이제 또 촬영을 다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본을 읽었음에도 이제 영화 보기 전까지 잠깐 잊고 있었던 장면들이 많았어요. 이제 특히 놀란 게 영성 씨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 와, 그거 처음 보고 진짜 육성으로 으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 나무에 걸려있는 장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배우들이 영화를 볼 때 유일하게 소리 지른 분이 두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분은 지금 너무 동네방네 소문난 이종원 배우가 소리 질렀다라는 사실이고, 오늘 언론 시사회 나는 김영성 배우가 소리를 내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장면인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박수를 많이 질렀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감독님 대본을 알잖아요. 제가 어느 타이밍에 오는데 놀랬던 장면은 아까 말했듯이 나무 위에 올라간 그 부분도 굉장히 근데 타임이 갑자기 후레쉬를 들면서 원숭이 나무 위에 원숭이가 나머지 떨어졌네. 그거 몰라신 거예요? 네, 남편이 본 거예요? 그때 이제 후레쉬 확 들었을 때 그때 너무 놀랬고 그리고 종원 배우님이 창문 그 차 탁 이렇게 치면서 딱 잡았을 때 그때 너무 놀랬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다시 그 밑에 차 밑에서 그거는 막 진짜 근데 되게 궁금했던 게 있는데 여기 관은 소리가 놀라는 소리가 나왔나요? 관객분들이? 되게 궁금한데 많이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아무튼 그 정도로 하나하나 뭐 사소한 것들이 감독님이 심어놓은 게 많더라고요. 거기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원숭이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지금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0.1초 정도 원숭이가 나오는 게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에서 너무 다행이에요. 종원 배우는 어떤 장면이었어요? 저는 사실 엔딩이 가장 대본과 실제로 이렇게 연기를 하고 봤을 때 좀 놀랐던 이유가 가장 잘 느껴졌어요. 아직 벗어나지 못했구나. 아직 여기구나. 끝까지 벗어날 수 없고 계속 여기에 갇혀있는 그 절망과 그 검은 물에 다시 들어가게 된 그 느낌이 촬영할 때도 너무 고통스러웠었거든요. 되게 이제는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그 우리 영화의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볼 때마다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그 살목지로. 그래서 굉장히 소름 돋고 무섭습니다. 제가 뭐 무서운 겁쟁이라고들 하시는데 오늘 저희가 다 같이 스크린엑스를 볼 때 저 소리 한 번도 안 질렀어요. 저는 한 번도 안 질렀고 이미 보셨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닐까요? 한번 봐가지고 아니에요. 근데 여기 또 소리 이렇게 세 분이 또 새로운 겁쟁이로 등극하셨거든요. 저도 안 질렀어요? 아니 들으셨잖아요. 오늘요? 저 봤습니다. 제가 다 느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감독님이 심어놓은 보통 공포 영화를 보면 어떠한 그 앵글 있잖아요. 놀래킬 것 같다는 그 앵글 때문에 이제 뭔가 나올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 우리 살목지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이밍을 좀 뒤트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올 것 같다가도 근데 갑자기 빵 하는 그런 아직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런 타이밍에서 공포를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상하지 못한 공포라는 게 이 영화의 장비들 때문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360도로 이렇게 원형으로 다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카메라라던가 뭐 액션캠도 쓰이고 예를 들면 돌탑에 이렇게 돌 올려놓을 때도 안에 카메라를 심어둔다거나 그런 식으로 다양한 장비를 활용한 영화인데 예를 들면 감독님이 이 장비의 선택에 어떤 기준을 두셨는지 궁금해요. 실제 로드뷰 촬영팀이 가지고 다니는 장비만 쓴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앵글을 보여줄 수 있는 촬영 장비를 최우선으로 선택을 한다던가 어떤 기준이 있었을까요? 네, 저희가 어쨌든 로케이션 헌팅을 이제 계속 다닐 때마다 실제로 그 360도 카메라들을 계속 가지고 갔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용이하고 한 것들을 거의 테스트 촬영하는 느낌으로 그 공간들을 많이 찍으면서 가장 이 공간을 보여줬을 때 잘 나온다 싶은 카메라를 사용을 했었고 물론 이제 실제 로드뷰를 촬영할 때 쓰는 카메라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찍어가지고 로드뷰 씬을 찍을 때는 거의 실제 로드뷰 촬영 때 쓰는 카메라를 써서 찍었었고 그런 식으로 카메라 선택할 때는 여러 번 이렇게 테스트라는 것들을 거치면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파노라마 카메라는 브이로그 화면에도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 안에서 한 3컷 정도 등장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밤에 자동차가 헤드라이트를 켠 채로 달리는 것도 이 카메라가 쓰이는데 불빛 때문에 꼭 귀신 얼굴처럼 보이는 어떤 느낌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섬뜩한 한 컷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굉장히 귓가에 맴도는 섬뜩한 효과음이 딱딱
소리 있죠. 그러니까 돌이 맞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쌀목지의 시그니처 사운드처럼 활용이 되고 있는데 감독님은 돌탑을 떠올리고 이게 직관적으로 설계한 소리일까요? 사운드도 굉장히 공을 들이셨을 텐데요.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도 이제 어쨌든 처음 그 가장 큰 기준은 그거였어요. 공포를 위해서 물에서 절대 들리지 않는 소리가 뭘까? 물에서 들렸을 때 지금 진짜 이상하다. 왜 저 소리가 물에서 들리지? 라고 생각할 만한 소리가 뭘까 해서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돌탑이 저희 영화에서 또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아예 전체 영화 컨셉을 만들면은 공포를 선사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였습니다. 귓가에 좀 맴도는 것 같은 소리죠. 오늘 밤에 혹시 자기 전에 그 소리 안 들리는지 너무 못된 말이었네요. 죄송합니다. 배우들이 연기하면서 카메라 선택도 그렇고요. 자연스럽게 촬영 스태프들 혹은 뭐 조명 스태프들의 목까지 소화해야 했던 장면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게 되는 장면들이 있던데요. 예를 들어 뭐 경불아다스의 장면들이 대표적이죠. 김영상 배우의 로드뷰 카메라를 촬영을 혹시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 예상이 들기도 하고 오동민 배우는 손전등을 사용하면서 조명처럼 아마도 배우가 계획된 어떤 구역 안에서 움직였을 가능성도 크죠. 이 장비들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촬영한 분량, 내가 스태프 역할을 한 분량이 영화에 있다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 그 차고 들어간 거 제가 걸어서 그 촬영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동민, 네, 어떻게 말씀하세요? 한번 추가로 드릴게요. 네. 어쨌든 조명은 손전등을 조명으로 대신해서 쓴다는 것이 굉장히 또뭐 참신한 생각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조명, 영화 안에서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띄워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객의 눈이 되어주는 것이 조명이자 빛인데 그 굉장히 제한적인 시야를 만들고서는 이제 걸려있는 형을 제 스스로 비춘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런 것들이 사용돼서 굉장히 참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형 탐지 장비들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저는 모션 디텍터, 고스트박스 이런 거는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이 장비들에 대한 설명도 감독님 혹시 첨언해 줄 게 있으실까요? 네. 그거 플러스 우리 다하 배우님도 거의 스텝 수준으로 그때 이제 카메라를 운영하시고 해주셨었는데 그게 이제 모션 디텍터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움직임을 감지하는 사람의 형체를 잡아내는 실제 신경 장비예요. 그래서 그 실제 신경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허공을 딱 비추었을 때 사람의 형체가 잡히면 여기 귀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고스트박스도 여러 라디오 주파수를 계속해서 이제 바꾸면서 거기서 이제 귀신이 하는 말을 단어 딱 뽑아내주는 단어인데 이것도 실제로 신령 고스트헌터라고 부르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시는 장비고 제가 워낙 그런 거를 좋아하고 많이 봐가지고 꼭 이번 영화에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김혜연 배우 아까 첨언하는 생각나셨던 거죠? 네. 네. 저희가 정말 모두 그 손전등으로 뭐랄까 그 공포감을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저희가 뭐 도망치거나 할 때 실제로 저희가 들고 있는 손전등이 화면에 이제 비춰지는 장면이다 보니까 감독님께서 엄청 이렇게 세심하게 그 어디를 이렇게 비춰줬으면 좋겠다라던가 그리고 그 손전등의 그 사이즈도 있잖아요. 그럼 빛의 밝기도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감독님께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더 극적으로 무섭게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얹고 싶어가지고 계속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괜찮으시죠? 네네. 다행입니다. 그 모션 디텍터라고 하는 건 요즘 왜 그 차량 중에 테슬라도 이렇게 앞에 가다가 사람을 캐치하는 영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눈앞에는 사람이 안 보이는데 이쪽 구석 화면에 사람의 형체가 잡힌다던가 물론 기계의 오작동일 수도 있겠으나 기술이 너무 발전하면서 사람이 겁을 낼 일이 더 많아지는 굉장히 희한한 시대에 또 살고 있기도 하죠. 이런 장비들을 또 보는 재미도 쌀목지에서 충분히 느끼셨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김혜연 배우와 이종원 배우는 나머지 배우들이 소화하지 않은 분량을 소화하셨습니다. 수중 촬영,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수인과 기태가 후반부에 그 살목지의 물속에 수장된 공동묘지의 모습을 목격하는 유일한 캐릭터들입니다. 당연히 이게 별도의 수중 촬영이 필수였을 것인데 당시 촬영의 기억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두 분께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저는 원래 사실 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수영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물론 몇 번의 훈련을 통해서 그 장면을 찍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겠다. 뭔가 겁이 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빠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능숙하고 처음이라고 하셨었는데 정말 처음이 맞으시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렇게 더 저보다 뭔가 더 어려운 장면이었죠. 사실 그 수중 안에서. 근데 멋지게 해내는 오빠를 보고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뭔가 힘들었지만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저는 수중 촬영을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만히 가라앉아 있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하던데 수인은 가만히 가라앉아 꼿꼿하게 이런 수직 상태로 서 있어야 했잖아요. 그 촬영을 수월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안전요원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잡아주신다거나 아니면 제가 어디에 이렇게 걸고 이렇게 촬영을 했고 항상 주변에 이제 그 안전요원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촬영했습니다. 물귀신이 발목 잡는 이야기인데 수중 촬영할 때 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종원 배우는 어떠셨어요? 첫 번째로 찍었던 거에 비해서 너무 짧게 나와서 속상하고 물론 농담입니다. 저는 원래 수영을 할 줄 몰랐습니다. 원래 몰랐고 이번 영화를 위해서 이제 스키니스쿠버 강사님들 그 수중 촬영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한 3개월 정도를 이제 매주 합을 맞춰서 이제 수심 몇 미터까지 내려가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좀 해놓고 들어갔었어요. 왜냐면 수중 촬영에 있어서 그 장면이 저한테는 유독 욕심이 많이 크게 발현이 됐던 장면이고 정말 제가 끝까지 해내고 싶은 그런 욕심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그 수중 촬영하고 한 달 동안 한쪽 귀가 좀 아팠어요. 이게 수심 깊이 내려가면 뭐 귀병 걸린다고 하더라고. 이런 거 처음 겪어봤는데 이제는 뭐 다른 영화나 혹은 드라마에서 수중 촬영이 있으면 혹은 뭐 바다에 놀러 갔을 때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배웠어요. 고맙습니다. 다행이에요. 저희가 앉아있는 이 좌석의 특성상 관객분들 얼굴을 저는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귀가 약간 먹먹했다는 말에 지금 몇 분의 표정이 어떡하냐는 표정으로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리액션 좋은 거를 제가 지금 들어가 있고 어떻게 놀리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공통 질문으로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는 대체 왜 괴담을 좋아할까? 왜 공포영화를 보고 싶어 할까? 이게 정말 원초적인 호기심인데 다른 장르나 이야기가 아니라 꼭 이것이어야만 채울 수 있는 재미 같은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